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업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경비업자가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가 있고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훼손된 경우는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두 번째, 경비업자는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야 돼요. 경비업에는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시설 경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 경비를 할 것이냐라는 걸 특정을 해야 되죠. 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세 허가를 받죠.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었죠. 이건 신규 허가, 그리고 갱신 허가, 변경 허가 이 3가지가 있죠. 나머지 신고 사유가 있고요. 맞는 문장이에요.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력, 자본,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자본금은 이제 처음부터 갖춰야 되죠, 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뭐 한 달 이내 보충하면 되는데, 뭐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어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력이나 자본금,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었죠. 자,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에 관하는 지청장이 변경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신규 허가도 받지만 변경 허가,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을 때 5년이잖아요. 이제 5년이 지나게 되면 갱신 허가를 받는데, 허가 경우는 신규 허가, 변경 허가, 그리고 갱신 허가 3가지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인력, 자본, 시설, 장비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비업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에요. 이제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죠. 허가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오늘 허가를 받았다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경비업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갱신 허가를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인데, 좀 전에 이제 인력, 장비, 시설, 자본금은 대통령으로 정했지만은 이렇게 갱신 허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를 변경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시설 경비인데 거기에 특수 경비업으로 이제 변경하고 싶다. 자, 이랬을 때 관할 경찰 관사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자, 그렇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제 지방경찰청장, 지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허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은 신규 허가, 그리고 이제 변경 허가, 갱신 허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허가관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 중에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업무에 한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중청지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밑에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이제 경비업의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면은 경비업 취소와 관련해서 허가관청은 이렇게 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하는 때는 경비업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허가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2호와 7호라는 게 뭐냐면 종범이죠. 종범. 이렇게 이제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종사하게 했다. 이게 경비업 특정한 그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지방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경비업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은 임원이 됐었다. 임원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3년이죠. 3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었는데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죠. 다른 법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특수경비 업무와 관련된 거죠. 이게 특수경비업의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경비업 허가는 허가받은 날 다음 날이 아니라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5년. 5년 동안이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때는 다시 갱신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졸업했어요. 일반 대학과 이제 전문대학이 있는데 경비 지도사 시험 과목에 세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은 1차 시험을 면제해줘요. 그러면은 5년이거든요, 여기. 일반 대학은 3년인데, 그러니까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경비사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이 면제 부분도 잘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 자, 합은 13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데, 경비업 허가는 이제 5년간, 그리고 경비업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3년 동안 특수경비업이 특수경비업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임원 결격 사유와 1차 문제 사유 자주 출제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이제 갱신허가인데, 갱신허가 2000년 2월 1일 시설 경비업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 1월 1일 기계경비업을 득하였다면 이제 갱신 이제 만료는 언제냐라고 되는데 이제 5년이죠. 여기 5년. 5년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5년이 끝나는 날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01년 1월 1일을 취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1월 1일부로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야. 1월 1일에 얻었기 때문에 왜냐면 취득한 날 1월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5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경비업의 경우에는 5년, 4년이 아니라 5년. 그리고 허가받은 날도 포함이 된다. 허가받은 날부터 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계속 물어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계속해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갱신허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관을 바꾸면 그런데 바꾸지 않는다면 정관을 제출할 필요 없거든요. 유효기간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에 허가증 원본은 좋은데 이게 정관이 틀렸어요. 왜냐면 정관을 제출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할 때만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틀렸습니다.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경비업법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경비업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자정부법이 있거든요. 전자정부법. 이렇게 법적 근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도 잘 보셔야 되겠죠.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물어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경찰청장은 경비업 갱신허가를 하는 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의 문제는요. 이 허가는 누가 해요? 지방경찰청장이 하거든요. 이제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가야 돼요.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가죠. 지금 이렇게 법적 근거를 물어보거나 또는 주체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경찰청에서 하지 전국적인 내용을 경찰청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장도 아니다. 물론 이제 경찰서장을 거쳐서 제출할 수는 있는데 이제 허가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니까 그런 내용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30일도 잘 아셔야 돼요. 변경과 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게 수수료 문제예요. 수수료를 얼마를 낼 것이냐 이제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해서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거 이게 2,000원입니다. 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갱신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이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1만 원입니다. 만 원.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수수료를 얼마를 내느냐라는 문제니까 이게 경비업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이제 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한다. 이제 이랬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업 허가, 추가 변경 갱신허가 이거는 이제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허가증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허가사항이 세 가지잖아요. 신규 허가, 갱신 허가, 그 다음에 변경 허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1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허가증 재교부는 2,000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경비 업무만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있는데 5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설경비와 특수경비를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반드시 특정해야 된다 하면 잘못된 거고요.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신고 기한, 허가 신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답인데 허가와 신고에 관한 내용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이죠.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인데 허가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금 호송백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 장비이므로 현금 외에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 장비는 현금 호송백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동용 호송 장비도 현금 호송백에 해당합니다.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허가 없이 변경하는 때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일단 부정한 방법으로 하던 경우도 취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변경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시설 경비인데 뭐 특수 경비로 바꿨달지 이런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많이 되죠.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이제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전 시간에도 봤죠. 폐휴 명변, 신입폐관, 특계종그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데, 영업을 폐업했다, 신고사유죠. 그리고 도급받아 변경, 이게 답이네요. 이제 이건 허가사유예요. 허가고요. 그러니까 주 사무소를 이전했다. 신설 이전, 신입회, 신설 이전 폐지, 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을 개시했달지 종료했달지 이럴 때 신고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신고사유고, 이거는 허가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은 2번이 되는데, 해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경비업 허가냐, 신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거든요. 보면 지방경찰청장의 신고사유,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되죠. 그러면 휴, 명변. 근데 명칭을 바꿨을 때는 대표자 임원을 변경하고도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신입회인데 뭘죠?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한 경우요. 여기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한 경우고요. 기계경비에서 특수경비업을 개시 종료한다. 특수경비업을 처음에 이제 이제 개시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지만, 여기에는 업무 자체를 개시할 때는 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폐업, 휴업 신고에 있어서 정관의 목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관. 그래서 정관을 바꿀 때도 역시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고 사유와 그리고 허가 사유 잘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방금 정관 신고사항이었죠. 기계경비 업무에 관제시설 이전하는 것도 신설 이전 폐지 이것도 신고사유였죠. 그다음에 임원을 변경하는 거 또 있죠. 그러나 허가증 분실한 때는 신고사유는 아니죠. 이거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증 분실을 했다고 해서 신고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고사유를 우리가 봤죠. 이제 그 내용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실까요? 역시 이제 이어지는 문제는 신고 사유입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보면 폐업, 휴업 이거는 신고 대상 맞죠. 자, 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아니에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명칭 대표자 임원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건 신고 사유 아니에요.
자, 법인은 주사무소 출정소 후 신설 이전 폐지. 그렇죠. 이렇게 신입회. 이건 이제 신고사유죠. 그다음에 관제 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 이제 이것도 이제 신고 사유에 이제 해당하죠. 그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은 아니에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걸 신고를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설 이전 폐지인데 교육장은 아니죠. 교육장을 신설할 때는 신고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했다. 또는 이제 기계응배에서 관제 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했다. 요 경우는 신고 사유죠. 그 다음에 개시 종료는 특계종이죠. 그러니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했을 때 이럴 때 신고사유지. 기계 시설 경비 업무의 개시 종료는 신고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낸 건데 그러면 신고사유에 해당한 것이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폐업, 휴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앞에서 정리한 거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경비업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면 신고 사유가 아닌 거,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원을 배치한 때, 배치한 경비를 폐지한 때, 아까 폐지한 때도 이렇게 폐휴, 명변, 폐지, 뭐 이런 부분들도 신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경비 지도사를 선임할 때, 그다음에 경비원을 채용할 때, 이건 신고 사유가 아니에요. 명칭을 변경했다. 대표적인 뭐 신고 사유죠. 그다음에 특수 경비업을 개시, 특계종, 이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폐업을 했다, 휴업을 했다, 명칭, 사무실 등을 변경했다, 그다음에 신입회, 사무소 이런 것들 신설 이전 폐지, 그리고 이제 신입회 관제시설 신설 이전 폐지죠.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했거나 종료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여기에는 정관 목적이었죠. 정관을 바꾸는 거였죠. 신입회관, 특계정그, 대정, 폐유명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 가서 꼭 활용하셔야 돼요. 이 신고사유는 거의 매 시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신고사항 중 신고 대상 기관이 다른 걸 물어봤어요. 신고 대상 기관, 신고 대상 기관이라는 거는 지방경찰청장이냐, 아니냐, 또는 이제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인의 명칭 대표자에게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이제 이거는, 관할 경찰 관서장이니까 서장이죠. 관서장에게 이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경비 시설을 신설 이전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경비법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일단 하도록. 기계경비 시설, 그래서 관제시설이죠.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 그 다음에 휴업, 폐업, 휴업할 때, 명칭 변경할 때인데, 특수 경비원을 배치, 이제 특계종, 개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장에게 하는 거예요. 폐지와 관련된 것은.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좀 전에 특수경비업을 개시한다. 이제 이럴 때는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특수경비업을 배치한다. 배치를 폐지한다. 이거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경찰 관서장에게 이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업 법령상 이제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갈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자주 출제하는 거니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을 변경할 때, 명변, 이럴 때는 이제 며칠 이내에 이제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30일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폐업한 때, 폐업 또는 휴업한 때, 이럴 때는 7일이에요. 7일.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 허가증을 첨부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이제 지방경찰청장에 보내는 거거든요. 정답은 30일, 7일로 이게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 표가 거의 몇 시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 사유를 우리가 좀 봤었죠. 이게 폐휴. 근데 폐업하거나 휴업을 했다. 휴업을 했다면 쉬는 거잖아요. 그럼 휴업했다가 재개를 하죠. 그러면 휴업 기간 연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휴업과 폐휴. 그다음에 이제 재연, 영업을 재개한다지 연장하지. 이게 전부 다 7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폐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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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폐업한 날, 휴업한 날 좋은데 여기는 영업을 재개한 날은 다시 시작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어떠냐면 휴업 기간이 끝난 후, 끝나기 전이 아니죠. 휴업 기간이 끝난 후, 끝난 후.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 후입니다. 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시작한 후 이렇게 7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이게 폐업할 때는 허가증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이제 신고서만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이렇게 명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이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나머지 신고는요. 그러니까 폐휴, 그 다음에 영업 재개 연장, 이건 7일이고, 그 다음에 30일이에요. 발생한 날부터 30일. 나머지 30일이거든요. 그러면 명변,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 이제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 그다음 특수 경비업을 개시 종료할 때, 정관 목적,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전부 다 30일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이제 방금 했던 부분으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허가상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특수 경비업 개시 종료 이게 30일이었죠. 이거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이제 연장하는 뭐냐 7일이죠. 7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도 7일이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것도 이게 7일이죠. 그럼 1번이 답이죠. 폐휴, 휴업이나 할지 폐업. 이제 이 부분은 7일인데 나머지는 30일이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방금 정리했던 거 잘 보시면 되고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특수 경비업을 개시 종료할 때는 30일이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문제가 나오면 7일이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문제 옳은 거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 이거는 이제 30일이죠. 왜냐면 폐휴 이것만 7일이잖아요. 폐업했다, 그 다음에 휴업했다 이런 것만 7일이고 나머지는 30일이니까. 다만 이제 휴업을 했을 때는 연장을 하거나 재개하거나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4개가 되는데 폐휴는 7일,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신고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에게.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이제 허가사항을 냈다. 이게 신고 기간을 물어보는데 정관의 목적 변경 30일이죠. 휴업 이건 7일이죠. 7일. 그 다음에 신입회 이거 30일이죠. 자, 관제시설도 30일.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답이잖아요. 2번. 자, 그럼 폐휴 할 때 휴 이거면 7일이에요. 폐업, 휴업. 그 다음에 휴업에다가 영업체계, 휴업기간 연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중에 변경 신고서 제출 시 허가증 원본을 이렇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임원 변경이거든요. 임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원을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어요. 근데 허가증 안에 법인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바꿔줘야 되니까 허가증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도 들어가거든요. 허가증에는. 사무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증을 제출을 해야 돼. 그러나 임원은 들어가지 않죠. 이제 허가증에 임원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원 변경 시에는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아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 이 명칭을 바꿨다. 허가증에 명칭이 있겠죠. 그래서 제출해야 돼요. 대표자도 이게 허가증에 있겠죠. 제출해야 돼요. 임원을 바꾼다. 임원 이력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원의 변경에는 허가증 원본이 없다는 거죠. 허가증 원본에 임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허가증 원본까지 필요 없어요. 임원 바꿀 때는. 근데 사무소나 출장소는 허가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허가증 내야 됩니다. 정관 변경할 때 정관을 제출하면 되겠죠. 이거 정관하고는 허가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죠. 어쨌든 임원을 변경할 때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상에 이제 변경 신고할 서류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폐업을 할 때, 당연히 폐업 신고서 있어야 되겠죠. 명칭을 바꿀 때, 당연히 변경 신고서 원본 제출하겠죠. 사무소나 출정소 변경할 때 등기부 등본은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 등본. 좀 전에 봤는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변경사유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이제 정관 목적표 청관 제출해야 되겠죠. 정관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여기는 이제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소나 할 때는 허가증 원본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바꿀 때 등기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주사무소를 A 경비업체요. 대표자를 가만히 대표자를 바꿨네. 대표자도 이제 허가증에 들어가죠. 반드시 갖춰야 될 서류가 아니고 일단 변경 신고서 내야 되겠죠. 이게 답이네요. 이게 등기부 등본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대표자를 바꿀 때 등기부 등본이 필요 없죠. 이력서 제출하고 허가증 원본 내야 되죠. 왜냐면 허가증에 대표자가 있으니까요. 다만 아까 임원을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었죠. 그런 내용 잘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좀 이제 길게 나왔죠. 다음 중 서울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A 경비업체예요. 휴업을 하고자 합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첫 번째, A 경비업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 휴업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 또는 강남에서 제출해야 한다. 휴업 신고를 제출받은 서장은요, 7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7일 이내지만 원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체 없이거든요. 이거는 지체 없이. 원래 이렇게 휴업, 폐업할 때 7일 이내 신고를 해요. 바로 이제 지방경찰청장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서장한테 왔다. 그럼 서장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지체 없이 보내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럼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지체 없이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A 경비업자가 휴업을 하고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휴업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기억을 하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갑니다. 자, 디귿번 보면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이게 휴업 기간이 원래 이제 끝나기 전이다 이거요. 5월 10일까지인데 5월 10일 전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A 경비업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입니다. 이제 7일 이내. 그래서 아직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친구를 제출하면 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고를 휴업 기간이 끝난 후예요. 이거는 아까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시작한 거고, 여기는 휴업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A 경비업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가 아니라 휴업 기간이 끝난 날. 휴업 기간을 끝난. 아까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에 휴업 기간 끝난 날. 끝난 날로부터 날 후 7일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끝난 후 7일. 그러니까 요게는 다시 시작하고가 아니에요. 요게는 휴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휴업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는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시작한 거고, 여기는 휴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작한 거니까요.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래요.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럼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끝난 후 7일이네. 이렇게 되죠. 연장을 할 때 휴업 기간이 끝난 후 7일이네.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할 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는 질문이 돼서 정답은 3번이거든요. 니은, 디귿, 비읍. 지금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됩니다.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를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휴업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럼 휴업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휴업 기간이 있겠죠. 휴업 기간 이렇게. 그러면 영업 재개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재개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끝난 후 재개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영업을 재개했다. 다시 이제 재개한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고 7일 안에 하면 되는 거고요. 휴업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개를 했다면 끝난 날로부터 7일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끝나기 전이 아니에요. 휴업 기간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장하거나 재개를 할 때, 그럴 때는 끝난 후 7일 이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